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이 시간에 부동산과 사람 제59화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은 이런 주제를 택해봤습니다. 강남권 집값 잡는 특효약이 있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주택가격이 오르면 국가적으로 큰 재앙이 올 수 있다. 이런 주제로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요. 사실 주택가격이 너무 올라도 사회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야기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주택가격을 좀 안정화시키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정부 즉 국토교통부라든가 기획재정부 여러 가지 어떤 부처가 주택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는 유기적인 그런 부동산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서민형 빈곤층 임대주택도 물론 중요하겠지만은 서민형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주거안정 정책의 핵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가 좀 여유 있는 유유토지를 조사해서 이런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서 공공임대주택을 많이 공급하는 것도 주거안정의 핵심이 될 거다 생각이 됩니다. 지금 현재 2018년 6월 말 현재요. 전국에 등록된 임대업자 사업수는 32만 9,935명이 임대 등록을 했습니다. 상당히 많은 숫자죠. 이렇게 32만 9,935명이 등록한 임대주택수는 무려 115만 6,600호로 집계가 됐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임대주택을 등록을 활성화되면 전세금이라든가 월세, 주거 안정에 좀 도움이 되겠다고 해서 임대 등록을 활성화 정책을 시켰는데요. 이렇게 활성화 정책을 하면서 공공임대주택을 8년 이상 임대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그러한 혜택을 주어지는 것에 대해서 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도 나도 임대 등록을 했는데요. 임대 등록한 이후에 부작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임대 등록을 하신 분들은 8년 동안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급은 부족한데 또 실수요자 또는 뭐 투자자도 있겠죠. 투자 목적 또는 실수요자들이 주택을 구매하고 싶어도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다 보니까 구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공급은 부족하고 수요가 많다 보니까 가격은 상승할 수밖에 없는 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임대 등록 사업자들에게 주는 혜택도 좀 재검토를 해야 되고 어떤 새로운 재조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1세대 1주택자 혜택, 비과세가 있죠. 그러나 1세대 1주택이라 하더라도 고가주택은 9억 원을 초과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데요. 혜택이 참으로 많습니다. 10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양도 차익의 80%까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1세대 1주택을 가진 고가주택을 양도하는 사람들은 양도에도 양도소득세가 별로 없습니다. 네. 정말 혜택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이거는 이명박 정부 때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완화시켜서 많은 혜택을 주고 있는데 이렇게 1세대 1주택 고가주택의 소유자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을 좀 축소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혜택이 많다 보니까 똘똘한 한 주택을 가지면 재테크도 되고
여러 가지 이득이 있다 보니까 날로 그 고가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보다 보유세가 좀 낮은 편입니다. 그리고 거래세가 높은 편이에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주장은 보유세를 좀 강화시키자는 겁니다. 재산세라든가 종합부동산세를 좀 많이 징수하고, 그리고 팔 때 양도소득세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양도소득세라든가 취득세를 좀 내리자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양도소득세는요 상당히 많습니다. 1년 이내 부동산을 팔면 50%입니다. 특히 상가라든가 토지는 1년 이내 팔면 50%,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하면 40%, 2년 이상 보유하게 되면 7단계 초과 누진세율인데요. 최저 6%부터 최고 42%까지 세금을 냅니다. 그런데 이건 양도소득세지요. 최고 양도소득세가 42%인데 지방소득세 또 10%니까 4.2%니까 46.2%입니다. 사실은 양도소득세 부담이 많기 때문에 팔고 싶어도 못 파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를 좀 인하시키자는 그런 주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는 좀 인상을 하고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는 인하하는 정책을 해서 누구든지 부동산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어야 거래도 활성화되고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고, 또 부동산 거래가 많이 이루어져야 취득세를 많이 내어야 또 지방자치단체 세수에도 크나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건설 회사들이 아파트를 신축할 때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그 분양 원가가 낮아지면은요 주변 시세에도 안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사실은 아파트의 분양 원가를 공급하자고 하면은 누가 반대할까요? 당연히 건설사들은 반발합니다. 오히려 분양 원가를 공개하게 되면 건설사들의 공급이 확실하게 줄어들 수도 있어요. 참 아이러니하지요. 그러나 주택 가격을 잡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의 아파트 분양 원가를 공개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음이 있으면 양이 있습니다. 참 정책을 수립하시는 분들도 고충이 많겠죠. 그러나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는 데는 좀 심사숙고해서 어떠한 가급적이면 정책을 수립해도 부작용이 적은 정책을 입안해야만이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주택가격을 좀 안정화시키고 집값을 잡는 특효약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들으시고 또 본인의 컴플레인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국적으로 보는 시각이니만큼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혹시 여러분들의 좋은 의견과 고견이 있으시면 많은 댓글을 부탁을 드리면 또 제가 차후에 좋은 정책이 입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늘 여러분과 함께 공부하는 가까운 이웃이 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